안녕하십니까, 정재현입니다. 2020년 1월 30일 장전 체크 포인트입니다.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연준의 금리 동결이 있었고요. 그다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, 이 불안감의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. 다우지수는 0.04%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. S&P 500은 0.09%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나스닥 시장은 0.06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.83%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가 열렸죠. 기준금리를 좀 동결을 했습니다. 지금 당국자들은 현 수준의 기준금리가 확장 국면을 유지하기에는 적합하다라는 평가를 좀 내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경기는 여전히 뭐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언급이 좀 있었고요. 특히나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우한 폐렴에 대한 이 심각성, 이 부분들이 글로벌 경제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이제 다만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는 성장이 안정되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불안감을 좀 잠재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미국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었어요.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S&P 500 같은 경우는 21선을 종가 기준으로 살짝 하회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. 반등 이후에 이제 다시 눌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점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1선을 견조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3대 시장 중에서는 그래도 나스닥 시장이 제일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.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21선에 있어서 안착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죠. 제일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결국은 조정을 조금 더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저점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느냐 이탈을 하느냐 그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이 부분들은 우한 폐렴에 대한 부분들 혹은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들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. 추가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뭐 미국 시장도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있었어요. 맥도널드나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. 그리고 보잉 같은 경우는 97년 이후에 첫 연간 손실을 좀 기록을 했었는데요. 이 항공기에 대한 문제 부분들로 인해서 손실을 좀 기록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S&P 기업 중에서 500 기업 중에서 28%가량이 실적 발표를 했고요. 이 중에서 70% 정도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. 당초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. 근데 이제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일단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한편 중국 중앙방송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부분들을 발표를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요. 사망자 수가 132명으로 늘어난 그런 상황들이고요. 그다음에 확진자 수는 6,078명, 의료 관찰 대상 인원은 6만 명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. 이미 과거의 사스에 대한 확진자 수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변동성은 확대가 되는 부분들은 불가피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이 부분들이 빨리 좀 잡혀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글로벌 경제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던 그런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단순하게 좀 생각할 부분들은 아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던 기업들이 있어요. 마이크로소프트가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면서 시간의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.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실적을 좀 발표를 했어요. 시간에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 선물이 조금 약보합세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대한 영향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
한국의 야간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0.02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. 외국인이 순매수를 좀 해주면서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개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많았었어요. 그 부분들을 다 매수를 외국인 쪽에서 해주면서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전일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5거래일 만에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도를 기록을 했었는데 기관 금융투자 쪽에서의 또 대규모 매도가 나왔어요. 약 5,800억 가까이 매도를 해주면서 매도를 좀 강화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거래소의 외국인 순매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뭐 LG생활건강, 삼성전자, 현대차, SK하이닉스, KTNG, 삼성전기, NC소프트, SK텔레콤, 삼성물산, 삼성바이오로직스, LG노텍, 포스코, 신한지주 이런 종목군들 좀 매수를 했는데요. 특이한 부분들은 과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, IT 쪽에 있어서의 매수 강도가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완화되고 있고 내수 섹터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포진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 그룹주들이 좀 많아요.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전기가 있고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삼성 그룹주들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대체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올해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포스코나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뭐 가치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.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수 방어주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거래소 쪽에 있어서의 기관 순매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KTNG, LG노텍, 호텔신라, 맥쿼리인프라, SK, 신세계인터내셔널, 제이콘텐트리, LG전자, NHN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매수했어요. ETF 쪽도 매수를 좀 많이 했는데요. ETF 쪽에 매수를 좀 지속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KTNG와 LG노텍, 호텔신라 이 부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LG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의 실적이 사상 최고치가 나왔었죠. 거기에 따른 수혜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개선 기대감, 즉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나오면서 매수 유입이 좀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. 호텔신라는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이 부분들을 노리고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. KTNG 같은 경우는 세계로 진출을 하죠. 필립 모리스와 협력을 해서 릴이 세계 진출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반면에 코스닥은 수급 악화가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. 외국인 쪽과 기관 3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순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. 기관 같은 경우는 다행인 거는 매수에 대한 규모가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그나마 좀 다행인 그런 사항들인데 오늘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매수가 전환이 되는지 그 여부를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외국인 코스닥 순매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셰틀뱅크, 오스템 임플란트, 메지온, 안랩, JYP엔터, 슈프리마, 파라다이스, 서진 시스템, RFHIC, 스튜디오 드래곤, 레이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요. 제약바이오 쪽, 헬스케어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컨텐츠,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JYP 엔터 뭐 이런 컨텐츠 종목군들 그리고 서진 시스템, RFHIC 뭐 이런 5G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제약바이오 쪽, 헬스케어 이쪽은 뭐 저가 매수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컨텐츠 쪽은 장기 성장성 그리고 5G 같은 경우도 올해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예상되는 그런 섹터죠.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반면에 기관 쪽의 코스닥 순매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, 셰틀뱅크, BH 휴젤, 유니테스트, 첨보, 유진테크, 유니셈, 스튜디오 드래곤, 메지온, 서진 시스템, 오스템 임플란트 뭐 이런 기업들을 좀 매수를 해줬는데요. 헬스케어 쪽과 IT, 2차 전지 섹터 순매수를 좀 지속해주고 있다라는 거.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성장주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좀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BH나 유니테스트, 첨보, 유진테크, 유니셈 이런 기업들 서진 시스템 뭐 이런 기업들이 올해 성장을 할 기대감이 높은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성장주 쪽에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우한폐렴 쪽에 있어서의 불확실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면서 제한적인 반등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. 근데 이제
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부는 현금화를 좀 만들어 놓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. 거래소 시장을 보게 되면 21선에 있어서의 방향성이 이제 들어 누웠어요. 하방각을 그리게 된다라면 저점 자리대를 지지를 해 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61선 자리대를 지지를 해 주는지 여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거래소보다는 조금 각도적인 측면에서는 좀 그나마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인데 수급 악화가 문제예요.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지만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위에는 장기 평선 241선에 있어서의 저항을 지속적으로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제한적인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조정을 받을 때는 성장 섹터에 있어서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여전히 봐도 좋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역배열 종목군들보다는 정배열 종목군들이 좀 더 좋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특이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테슬라 모터스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. 매출액 74억 달러, 예상치 컨센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. 일단 모델 3와 92,000대 정도 출하는데 연간 40만 대 수준으로 증가를 할 것이고요. 모델 Y는 1분기 내 출하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전체 캐파가 연내 50만 대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. 페이스북의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는 지금 6.96%, 약 7% 가까이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도 한번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좀 했는데 일단 강보합세 정도를 좀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장 폐장 이후에 2.83%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11%대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테슬라 관련주들이나 2차전지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오늘 그나마 좀 시장에서는 좀 선방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쪽에 있어서 관심 있게 좀 보는 혹은 전기차 쪽에 있어서요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오늘도 변동성이 좀 있을 거예요. 변동성이 좀 있을 건데 무리하게 추격 매수나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좀 기다리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. 그 점 기억을 하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아침 장전 시황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성공 투자하십시오.